저희가 나중에 그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교차 검증,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게 될 텐데, 그걸 하면 조금 더 쉽게 그 알파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교차 검증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포문을 이용을 해서 알파 값들을 어떤 알파 값이 적당할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들 포문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요, 나중에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건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함수만 호출해서 오늘 저희가 그 찾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똑같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서도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뭐라고 만들 거냐면 visualize라고 할 거고요. 결정계수 R2 스코어죠. R2 스코어를 R2 스코어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리치 회기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라쏘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엘라스틱 넷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치냐, 라쏘냐, 엘라스틱 넷이냐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받을 거예요. 전달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셋 전달을 받을 거예요. 트레인셋 전달을 받을 거고 트레인 레이블을 전달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전달을 받고요. 테스트 레이블도 전달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 셋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셋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트레인 세트에서의 결정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저는 train scores라고 하는 비어있는 배열을 정의를 할 거예요. 얘는 그 알파 값을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훈련 셋의 결정 개수를 저장할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1일 때 결정 개수가 얼마, 알파가 뭐 0일 때 R제곱이 얼마, 알파가 뭐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죠. 0.1일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훈련셋의 점수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오버피팅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셋에서도 점수를 계산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는 알파 값을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무슨 셋? 테스트 셋. 테스트 셋의 결정 개수들을 저장을 할 리스트예요. 자, 그리고요. 알파 값은 다음과 같이 변화시킬 거예요. 알파 값은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10의 x승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알파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알파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스. 알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알파들은 어떤 거예요? 레인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란 얘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6개가 있죠. 그 6개에서
x를 하나씩 꺼내면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0.001 세 자리, 마이너스 2승은 0.01 두 자리,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 한 자리, 10의 0승은 1이죠. 10의 1승은 10이죠. 10의 2승은 100이죠. 이런 숫자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알파 값을 0.001에서 0.00, 0.001, 0.01, 0.1, 1, 10, 100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가 아주 작은 거죠. 규제가 아주 작은 거고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거의 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제를 거의 안 주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규제를 조금 더 키운 거고요. 조금 더 키운 거고요. 규제를 1로 만든 거예요. 아까 리치나 라쏘를 보면 혹은 엘라스틱 넷을 보셔도 되는데 엘라스틱 넷을 보면 알파의 기본값이 1.0이었단 말이에요. 1.0. 그죠? 그런 숫자들을 만든 거예요. 지금. 알파 값을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변화시켜가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을 할 거예요. A in 알파스. 그러니까 0.001부터 100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100은 너무 크다. 100 뺄까요? 하나만 제거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10의 0승, 10의 1승까지만 할게요. 10의 1승까지만. 이렇게 숫자 5개를 만들어 놓고 이 5개를 반복하면서 서로 다른 알파, 규제 크기죠. 알파들을 반복하면서 첫 번째 알파 값은 0.001, 두 번째 알파 값은 0.01, 세 번째 알파 값은 0.1,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10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해야 돼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될 건데 여기에 값을 리치 규제면 리치에서 알파 얼마, 라쏘 규제면 라쏘에서 알파 얼마 이렇게 해야 되고 엘라스틱 넷이면 엘라스틱 넷에서 알파 얼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문자열로 전달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를 문자열로 전달을 받을 건 하기 전에 다차항도 있어야 되고 폴리노미얼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폴리노미얼 피처, 폴리라고만 할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디그리. 아까 우리 디그리 100차 있었죠. 100차. 100차까지 한번 가볼까요? 일부러 오버피팅 키우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bias는 false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변환기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 만들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 단계인데 이게 위에 제가 파라미터를 선언을 했어요. 에스티메이터라고 파라미터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의 값이 소문자로 위치라고 들어오면 어떤 무엇을 생성할 거냐면 리그레서라고 할게요. 리그레서는 위치를 생성을 할 거예요. 위치를 생성하면서 알파 값을 A라고 할 거예요. 여기는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포문에서 사용한 A예요. 즉 0.001이 될 수 있고요. 0.01이 될 수 있고 0.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reach이면 이렇게 만들 거고요. elif reach가 아니라 estimator가 reach가 아니라 lasso인 경우에는 리그레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lasso라고 만들 거예요. lasso라고 만들면서 알파 값을 a라고 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에스티메이터가 엘라스틱 내실 때도 있겠죠. 엘라스틱이라고만 할게요. 엘라스틱인 경우에는 리그레서는 엘라스틱 넷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리그레서를 사용할 거냐까지가 결정이 됐어요. 여기 파라미터에 문자열로 리치라고 주면 리치 선형회귀 모델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알파 값에 대해서 여기를 라쏘라고 주게 되면 라쏘 선형회귀 모델, 라쏘 규제가 적용된 선형회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규제의 크기는 A가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엘라스틱이라고 들어오게 되면 엘라스틱 넷이라는 규제가 적용된 선형회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규제의 크기는 포멀에서 반복하는 이런 값들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만약에 리치나 라쏘나 엘라스틱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처리까지 할까요? 그럼 else. 마지막에 else를 넣으면 돼요. 리치도 아니고 라쏘도 아니고 엘라스틱도 아니다. 라고 하면 이때에는 에러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가장 적당한 에러는 밸류 에러가 가장 적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에스티메이터는 리치 그다음에 뭐 라쏘 그다음에 엘라스틱 중 하나. 이어야 뭐 이런 정도로만 할까요? 에스티메이터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리치나 라쏘나 엘라스틱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폴리노미얼 만들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만들었고 리그레서가 리치나 라쏘나 엘라스틱 넷 중에서 하나로 결정이 됐을 거예요. 결정이 됐죠? 자, 들여쓰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들여쓰기 주의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모델은 파이프로 연결하시면 돼요. 파이프로 연결할 때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되죠. 튜플과 튜플의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 튜플에는 폴리노미얼이라고 해서 여기서 생성한 폴리라고 하는 변수를 넘겨주려고 해요. 자, 그럼 다차항을 추가를 했겠죠. 다차항을 추가를 한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스케일러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해야죠. 리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REG 이거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리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라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엘라스틱 넷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델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된 거예요. 모델이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생성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트레인 셋에다가 피팅 시킨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다? 여기 트레인 피처와 트레인 레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시키는 방법은 fit만 하면 되죠. fit. 그래서 여기에다 x train 이라고 하시면 되고 y train 이라고 하시면 돼요. 학습 끝났죠? 그렇죠? 학습이 끝났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훈련, 셋, 평가, 점수, 계산. 훈련 셋의 평가 점수는 우리 뭐 계산하겠다? 결정, 배수, 계산하겠다. 그렇죠? 이거 하려면 예측값 알아야 돼요. 훈련 셋의 예측값 계산, 이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모델에서 프리딕트. 모델에서 프리딕트 하실 때 실제값이 뭐예요? 실제값이 트레인이 실제값을 가지고 있죠. 예측값은 뭐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군요. 특성들을 넘겨서 특성들을 모델에 입력해서 예측값을 프리딕트 하는 거죠. 이게 프리딕트. 프리딕트니까 이제 스코어 R2라고만 할까요? R2 계산할 수 있죠. R2 스코어 하고서 계산할 수가 있죠. Y 트레인하고 무엇을 비교하시면 돼요? 트레인 프리딕트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얘는 어디에다가 저장하면 돼요? train scores. 아까 우리가 배열 리스트 만든 거 있죠. 여기다가 append. 이거 train R2라고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변수 이름 train R2라고 할게요. train R2. 훈련셋의 평가 점수를 계산하고 훈련셋 평가 점수를 계산하고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평가 점수 계산하려면 예측 먼저 해야 되고 예측값 가지고서 점수 계산해서 그 점수를 append. 됐나요? 됐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점수. 테스트 셋 평가 점수 결정 개수를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테스트 프리딕트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모델에서 프리딕트. 여기서는 X 테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R2, R제곱 점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가 Y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리딕션이 필요해요. 이제 이걸 어디다가 테스트 스코어스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train, 테스트 R2. 자, 이렇게 하면 포문까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알파에 대해서 트레인 스코어 append, 테스트 스코어 append. 그럼 두 번째 알파에 대해서 트레인 R2 스코어 append, 테스트 R2 스코어 append. 자, 이거를 5번 반복을 할 거예요. 5번. 그렇죠?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자, 여기서 들여쓰기 한 칸 더 앞쪽으로. 이 위치가 어디냐면 폼은 바깥쪽. 그렇죠? 폼은 바깥쪽. 여기에서 일단 프린트를 먼저 해볼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프린트 train scores
라고 해서 무엇을 출력해 보시면 되냐면 train scores를 출력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est scores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test scores가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함수 실행. 함수를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에러 있으면 안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visualize R2score라고 하고서 리치부터 해볼게요. 리치부터. 리치. 그 다음에 xtrain, ytrain, xtest, ytest 까지만 주면 되나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죠, 저희. 해보세요. 트레인 스코어가 5개가 나왔고요. 테스트 스코어가 5개가 나왔어요. 점수가 알파 값이 작을 때, 규제가 적을 때, 규제가 클 때. 이따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보이겠네요. 그죠? 알게브 스코어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테스트 셀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뭔가가 지금 이런 게 나와요. 런타임 워닝이라고 하면서 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와서 리치만 했는데도 이렇죠. 그러면 조금 여기에서 여기 이거를 조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냐면 맥스 이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맥스 이터. 맥스 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맥스 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기본 값이 나와라. 네. 디폴트 밸류가 1000이래요. 디폴트 밸류가 1000이라고 하니까 그럼 1000보다 조금 더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10만 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리치에서도 넣고요. 라스에서도 넣을게요. 엘라스틱 넷도 아마 똑같이 있을 겁니다. 엘라스틱 넷도 맥스 이터가 있죠. 맥스 이터가 있죠. 여기도 똑같이 넣어요. 이렇게. 다시 여기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리치를 만드는 거랑 라쏘를 만드는 거랑 엘라스틱 넷을 만드는 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예, 숫자를 키우면 속도가 좀 느려지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하시고 밑에 있는 코드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은요. 그래도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늘려볼까요? 더 늘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러면 속도가 너무 느려질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면 줄지 않는군요. 맥스 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그냥 이 정도로 유지하고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변수를 하나만 사용했죠. 변수를 하나만 사용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맥스 이터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없어서 얘는 그냥 뺄게요. 빼고
격차가 너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줄이면 아마 런타임 에러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노미얼을 10차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을 10차까지만 하고 해보면, 네, 이러니까 원행 없어지는군요. 이렇게 하니까 원행 없어집니다. 원하는 모습은 아닌데, 자, 이렇게 혹시 계산 되시나요? 얘네들이 나오는 거는 보이세요? 나오는 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된 값들을 찾았어요. 계산된 값들을 찾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시각화만 하면 돼요. 시각화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출력해 본 목적은 값들을 제대로 찾았느냐 이것들을 보려고 한 거고요. 값을 제대로 찾았으면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느냐 그거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시각화예요. 시각화. 밑에서는 시각화를 할 건데 시각화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선그래프로 그릴게요. plt.plot.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들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train score를 그릴게요. scores. 파란색으로 그리고요. 점 그려주고요. 직선으로 그릴게요. 레이블은 train score 이렇게 할게요. train score.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선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x축은 알파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죠. 테스트 스코어들을 그려주면 되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마커 찍을게요. 점선으로 할게요. 레이블은 뭐라고 할 거냐면 테스트 스코어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plt.legend라고 하면 범례들이 보이겠죠? plt.show라고 하면 시각화가 될 거예요. 요거 4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셀을 다시 한번 실행시키세요. 셀 다시 한번 실행시키고 아래쪽 실행해 보시면은요.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알파 값이요. 지금 알파 값이 여기가 몰려 있어요. 여기가 몰려 있어요. 그쵸? 여기가 몰려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0.001, 0.001,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는 10이에요. 그렇죠? 간격이 여긴 너무 간격이 너무 좁고 여기는 간격이 너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트릭을 좀 사용을 할게요. 어떤 트릭을 사용을 할 거냐면 여기 알파를 그냥 출력하지 말고요. numPy에 로그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로그를 씌워주는 거예요. 로그를. 자, 여기도 numPy에 로그 10을 씌울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하고 얘를 그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에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트레인 셋이 안 좋고 테스트 셋이 높네요.
실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파 값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그하고 지수하고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아시죠? 그렇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은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니까 10의 x승을 y라고 할 때 x는 로그 10의 y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수와 로그,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예요. 이거는 수학에서 로그의 정의.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들 계시면 고등학교 수학책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이렇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려주는 스케일을 조금 변화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트릭을 쓴 것 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트릭은 아니에요. 중요한 트릭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점수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더 높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몇 차를 썼기 때문에 이러냐면 10차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렇긴 한 건데 지금 과소적한 모양이에요. 이거는 오버피팅이 아니고요. 언더피팅이에요. 규제를 주니까 훈련셋의 점수가 확 낮아져 버렸어요. 훈련셋의 점수가 확 낮아져 버리고요. 테스트셋은 뭐 더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도 낮아지기는 해요. 낮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모양이 뭐 이런 정도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훈련셋에서의 점수와 테스트셋에서의 점수가 비슷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해지게. 이게 규제의 효과입니다. 좀 숫자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여기 디그리를 조금 바꿔볼게요. 오차 함수로 바꿔볼게요. 오차 함수로 바꾸시고요. 여기를 오차 함수로 바꾸시고 여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모양이 아까랑 또 좀 많이 다르죠?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 훈련셋의 특징을 보면 훈련셋은 규제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계속해서 낮아져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테스트셋은 뭐 들쭉날쭉 하고는 있지만 뭐 대략 뭐 이런 정도를 보고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를. 하나를 더 키워보죠. 아까 제가 여기를 줄였었는데 여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100까지. 규제를 굉장히 크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레인지를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함수를 바꿨고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번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규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파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이나 테스트셋이나 전부 다 점수가 안 좋아지긴 합니다.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훈련셋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정도보다 테스트셋에서 떨어지는 정도가 그래도 떨어지는 정도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셋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떨어지더라도 좀 천천히 떨어지고요. 테스트셋은 급하게 떨어져요. 급하게.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에는 과소적합이 되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과소적합이. 그래서 적절한 알파 값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 적절한 알파 값은 요 정도 사이에 있는 값이 적절한 알파 값이에요. 혹은 더 줄여도 괜찮고요. 우리 모델에서는. 지금은 저희가 사용한 변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랭스밖에 없었는데 여기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조금 바꿔서 그리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치 그렸죠. 이번엔 라쏘 그려볼게요. 이제는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함수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여기를 라쏘라고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워닝 나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요. 라쏘에서도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훈련셋이 0.97, 0.97 하다가 0.96 갑자기 88, 0.88 이렇게 떨어져요. 0.97 하다가 0.96으로 떨어졌다가 0.88 이렇게 떨어져요.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은 꾸준히 점수가 떨어집니다. 알파 값이 떨어질수록 훈련셋에서는 꾸준히 떨어져요. 꾸준히 떨어지게 되는데 테스트셋을 볼게요. 테스트셋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테스트셋에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다음 몇 개도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살짝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지는 정도는 훈련셋에서 떨어지는 정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도 보시면 알파 값으로 적당한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훈련셋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를 하면서 테스트셋에서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훈련셋의 점수가 일단 너무 안 좋고 테스트셋에서의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알파를 선택할 때에는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선택하시면 돼요. 위쪽도 비슷해요. 위쪽도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셋에서 점수가 뭐 비슷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훈련셋에서는 꾸준히 떨어져요. 이거는 규제의 특징입니다. 규제를 주면 훈련셋의 정확도는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기는 있지만 요 사이의 범위에 알파 값들을 사용하는 게 적당하겠다라고. 만약에 규제를 준다 한다면. 엘라스틱 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뭐라고만 바꾸시면 되냐면 엘라스틱이라고만 바꾸시면 되겠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라스틱 넷에서는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겠지만 우리 그 데이터셋에 맞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엘라스틱 넷 같은 경우에는 일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엘라스틱 넷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있는 알파 값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긴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도 별로 좋은 값이 아니에요. 엘라스틱 넷에서는 오히려 알파 값을
1 여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알파가 1이란 얘기가 아니죠. 알파가 10의 1승이란 얘기죠. 여기는 10의 0승이란 얘기고요. 알파 값이 1 정도가 괜찮은 거예요. 1 정도. 그것보다 알파를 더 키워버리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쵸? 10의 0승이란 뜻이고요. 10의 0승이란 얘기는 1이란 뜻이에요. 그쵸? 기본값이 아까 위치나 라쏘나 위치에서도 알파 값이 위치에서도 알파 값의 기본값이 1.0이었었고 라쏘에서도 알파 값이 1.0이었었고 엘라스틱 넷에서도 알파 값이 0.1이죠. 기본값이. 이랬던 이유가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알파가 1.0일 때가 좋을 때가 많더라. 그래서 디폴트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모델에 따라서 저거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실험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알파 값을 만들고 알파 값에 따라서 다르게 생성한 다음에 알파가 0.001일 때 위치 생성하고 알파가 0.01일 때 위치를 생성하고 알파가 0.1일 때 위치를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을 변경시켜 가면서 선형회계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서 피팅시키고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지금 이 과정.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레인 세트에서 점수가 언제 제일 좋고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언제 좋으냐 그리고 오버피팅이나 혹은 언더피팅이 어느 곳에서 가장 적으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할 때 이런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파 범위를 어느 사이의 범위로 사용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해보시는데 무엇을 해보시냐면 퍼크에서 그러니까 농어죠. 농어. 퍼크의 모든 특성을 사용해서 모든 특성을 다 사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가 있었죠? 랭스 있었죠. 다이어고널 있었죠. 다이어고널 있었고 하이트 있었죠. 미드스 있었어요. 그죠? 제가 변수를 괜히 지웠나 보군요. 얘네들을 전부 사용해서 아까처럼 리치, 라쏘, 엘라스틱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리치, 라쏘, 엘라스틱 을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알파 값을 또 변화시켜가면서 사용해서 사용하고 라고 할까요? 사용하고 안에다가 알파 값을 변화시키면서 리치와 라쏘와 엘라스틱 넷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함수는 우리가 만든 함수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트레인셋과 테스트만 바꿔주시면 돼요. 한 5분이면 끝날 거예요. 5분.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거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 뭐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